투기 하시는 분들도 잡겠지만 이거 이러다가 이거 일반인들 잡게 생겼네 이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테크TV의 서희자 박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일주 전에 촬영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맞아요. 이 코로나가 굉장히 무섭긴 무섭네요. 지금 사회적으로 위축도 많이 되고 많이 힘드네요. 굉장히 힘들고 TV 특성상 재테크TV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재산하고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동산에 또 이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며칠 전에 2월 20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6장 분량으로 국토부에서 정말 많은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게 대충 훑어봤는데 저 같은 비전문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목요연하게 네.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는 조정 대상 지역을 새롭게 추가를 하고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LTV, 다시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좀 더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이렇게 또 나눠져. 네네, 머리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프네. 아니, 무거운 얘기라 제가 사실은 장난치면서 하고 싶은데 이 정부 대책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필기구도 좀 갖고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그 12월 16일 날 네. 사실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요. 그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집값은 사실 안정화를 찾았으나 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는에 따라서 이번에 2월 20일에 정부에서 새롭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이게 뭐 풍선 효과 그러는데 그거랑 맞물리는 그런 거 맞죠? 네, 발표됨에 따라서 이제 또 다시 풍선 효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 다시 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르면은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 몇 군데 또 어디가 지정이 됐는지 아마 이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기존에 사실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 이번에는 5군데가 추가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면 수원시 영통구, 그리고 권성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시 만원구, 그리고 의왕시가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복잡하다 진짜. 그럼 수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냥 조정 대상 지역으로 거의 그렇다 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네네. 되는 거죠. 이제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해서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또 경기도가 또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투기 오르더라고. 수요를 좀 근절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투기 하시는 분들도 잡겠지만 이거 이러다가 이거 일반인들 잡게 생겼네 이거. 네, 두 가지 점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이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해서 네.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다시 말해서 LTV, 론투밸류라고 하죠. 주담대가 기존에는 60%까지 허용이 됐으나 향후에는 9억 이상의 경우에는 30%밖에 안 되고 이제 9억 미만은 50%까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조정 대상 지역에는 높게 해서 네네. 오케이 10억으로 그럼 했어. 네. 그러면 원래 예전에는 해당이 안 되면은 한 6억까지는 나왔다는 게 기존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60%까지 가능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네, 이게 이제 변경이 돼서 10억을 10억에서 네, 9억을 뺀 네. 헷갈려.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30%니까 3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 되네. 네, 9억에 대해서는 50%니까 5, 9, 45, 4억 4억 5천이죠. 5천이 되는 거네. 그럼 4억 5천에서 3천만 원을 더하면 4억 8천만 8천이 원이 되네.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는 네, 정부에서 대출을 60%까지 허용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0억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이 4억 8천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1억 2천이 내 내 돈이 돈이 더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네. 네. 복잡하네. 이거 일반인들은 굉장히 모르겠네.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것이죠. 야,
이거 웬만하면 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앞으로 집 쉽게 사지 말아라. 말라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자기 자본이 많이 좀 있어야 되지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사실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것이 본인이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황금성도 떨어지게 되죠. 다시 되팔고자 할 때 내 매수자를 또 찾으려면 그 매수자 역시도 어쨌든 자금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압박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큰 기조였고요. 또 하나의 기조는 뭐냐면 올해 3월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 쉽게 말해서 돈이 어디서 나와서 집을 구입을 했는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3억 이상 뭐 어디서 났어요 이거를 다 소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가 뭐 적금 받아가지고 뭐 8천만 원에다가 우리 저기 누구한테 빌린 돈 2억 3천에다 뭐 이래가지고 3억 이상 됐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그렇죠. 옛말 그 속담에 초가상간 그 아시죠? 네네. 다 태운다고 모 잡으려다가 제가 다 날릴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너무 조여오네요. 아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조여오면은 그냥 투자는 그럼 우리 재테크 TV지만 잠시 쉬는 걸로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눠보면 네. 이런 시기를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분들은 제가 봐도 지금 아마 혹이라고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돈 버는 분들 보니까 어떻게든 투자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수용성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수용성 네, 바로 이제 제가 딱 맞춰볼게요. 수원, 네, 용산, 성남 네. 거의 맞히실 뻔 하셨네요. 했는데 네. 뭐가 틀렸나요? 네, 수도권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네. 수원과 용인 그리고 성남 이 세 지역을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성으로 이제 불리우는 곳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과열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번 정부의 2월 20일 부동산 대책은 사실 이 수용성 중에서 수원만 콕 집은 그런 정책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2월 20일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많이 이제 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가 만약에 가격이 부동산이 좀 더 과열되고 가격이 좀 더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역을 추가로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을 수도 있다라고 현재 으름장을 놓고 또 있는 묶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건 굉장히 알겠습니다. 뭐 저희는 뭐 재밌게 돈 벌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심각해지는 뭐 돈 버는 게 뭐 쉬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이렇게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풀린 지역도 있어요? 일산의 일부 지역과 남양주, 다산 그리고 이제 별내 이런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풀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의외로 또 어떻게 혜택을 본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이렇게 조정 지역이었다가 비조정으로 풀린 곳이 풀리면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지 않을까? 묶이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잖아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비조정으로 풀린 곳을 다시 조정 지역으로 묶는다면 사실 여론이 굉장히 시끄러워지겠죠. 그래서 정부가 그러한 부담을 떠안은 채 이 지역을 재지정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눈여겨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예요? 비조정 대상 지역인 인천 서구 청라입니다. 우리 저번에 처음에 그 방송했던 청라? 맞습니다. 청라는 각종 호재, 뭐 지하철 7호선 연결부터 시작해서 448m짜리 시티타워 준공, 그리고 청라 스타필드, 코스트코, 그리고 하나금융 본사 계열사가 모두 이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는 곳이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 쪽으로 투자에 대한 시선을 옮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몰리겠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죠. 좀 각자 좀 엑시트 탈출할 계획을 좀 잘 세우시고 자신만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우리 재테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가장 좋을까요? 뭐 단기 차익을 실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조정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풀린 지역을 공략하시라. 네, 또한 한 번도 조정 지역으로 묶인 적이 없던 아까 말씀드린 인천 서구 청라를 청라죠. 네, 주목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아, 이거 올라가면 꼭 해야 되는데 청났죠? 맞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라는 것은 런닝머신 위에 서 있는 거랑 동일한 것이거든요. 서 있으면 안 돼요. 서 있거나 뛰지 않으면 걷거나 뛰지 않으면은 네,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가 좀 강하다 하더라도 네, 예. 이런 시국이라 할지라도 투자를 좀 쉬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물가는 오르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딘가에는 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열심히 물색을 해보시고 각자 또 면밀한 어떤 검토와 직접 가보는 임장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처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확신이 쳐서 말씀하시니까 1편에 했던 여기 상담은 이쪽으로 하시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무거운 주제로 저희가 진행해 봤어요. 사실은 이 무거운 주제로 해서 뭐 해봐야 뭐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아마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펜도 들고 여기 자료도 뽑아서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오늘 보니까 여기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코스피가 이게 2천이 깨졌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코로나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투자는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 저희 방송한 거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 속에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시면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월 20일 부동산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여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에 또 좀 가벼운 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